아이패드 프로를 사면 꼭 해야 하는 세팅과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팁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특히 초보분들에게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로는 아마도 세팅을 하실 때 업데이트를 할 것인가 물어볼 텐데요. 만약에 그냥 대충 세팅을 하셨다고 하면 꼭 iOS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대부분 많은 업데이트가 버그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기에 되도록이면 최신 버전으로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겠죠. 세팅에 가셔서 일반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를 하려면은 와이파이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어떤 기기가 나와도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배터리일 텐데요. 이렇게 비싼 아이패드를 샀는데 오래 써야지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기에 배터리가 조금이나마 오래 가면 좋잖아요. 그것을 조금이나마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설정에 가시고요. 배터리 그리고 배터리 성능 상태로 가면은 디폴트 모드가 정상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가셔서 80% 한도를 클릭해 줍니다. 지금 성능 최대치를 보면 100%라고 나와 있지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100%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적어지잖아요. 1, 2년 안에 바꾼다고 생각을 하시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오래 사용하고 싶다고 하시면 이 세팅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에 업그레이드된 가로 방향 카메라를 꼭 사용해 보셔야 되겠죠. 페이스타임을 할 때 제어 센터를 열게 되면은 비디오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기능 중에서 사용하시면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이패드를 구매하셨다고 하면 대부분 빨리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구입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스플릿 뷰인데요. 윗부분의 점 세 부분을 누르면 전체 화면 스플릿 뷰, 그 다음에 슬라이드 오버 옵션이 나와서 스플릿 뷰일 경우 다른 앱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 말고도 한 가지 앱이 열린 상황에서 다른 앱을 드래그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 저절로 스플릿 뷰가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슬라이드 옵션은 같은 방법으로 드래그를 해서 화면에 옮겨주면 슬라이드 옵션으로 사이드에 나타나게 되며 옆으로 슬라이드 해주면 바로 없어지면서 작은 화살표 표시가 나오게 되는데 필요하실 때 이 화살표로 다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인데요. 아이패드 프로에 처음으로 들어간 AV1 디코딩입니다. AV1은 원활하고 버퍼링이 없는 압축 엔진으로서 효율성을 높이고 데이터 절약을 하지만 고퀄리티를 유지해준다는 아주 감사한 소식이죠. 유튜브와 인스타그램도 AV1 디코딩을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멀티태스킹을 많이 해야 한다고 하면 스테이지 매니저를 잘 사용하시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컨트롤 패널에서 스테이지 매니저를 꾹 눌러주면 오른쪽과 왼쪽 모양이 나옵니다. 이것을 ON으로 하면은 여러분이 앱을 열었을 때 오른쪽과 밑부분에 지금 현재 오픈이 되어 있는 앱이 나와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앱으로 바로바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그뿐 아니라 밑부분에 보면 까만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간단하게 크기 조절을 하실 수가 있으며 남은 자리에 다른 앱을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멀티태스킹에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세팅에서 멀티태스킹 및 제스처에 가시면 모서리에 손가락을 쓸어 넘기기 기능이 있는데요. 스테이지 매니저 모드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지만은 일반 모드에서는 ON으로 설정이 가능하며 스크린샷 다른 메모로 디폴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단 왼쪽에서 올리면 스크린샷으로 바로 사용이 가능하기에 특별히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바로 에디팅 또한 가능하기에 설명을 하거나 저 같은 경우 많은 PPT 수정본을 보낸다든지 설계도 포인트를 해줄 때 정말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아이패드를 사용하실 때 아이콘이 좀 작게 느껴진다라고 느껴진다면은 세팅에 가셔서 아이콘을 크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설정, 홈 화면 및 앱 보관함에 가시면은 큰 앱 아이콘 사용이 있는데 온, 오프로 확연히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최대한 많은 공간을 사용하고 많은 것을 보고 싶다고 하면 디스플레이 밝기로 가신 후 디스플레이 확대 축소로 가셔서 기본을 더 큰 공간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실제로 여러분이 사용해 보시고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해 놓으면 좋은 것이요. 손쉬운 사용에 가셔서 디스플레이 및 텍스트 크기에 가시면 맨 밑에 자동 밝기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항상 ON으로 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밑에 보면 자동 밝기는 끄면 배터리 사용 시간과 장기적인 디스플레이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저는 녹화를 위해서 꺼놨는데 항상 켜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 잠금을 안 함으로 두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너무 짧으면 매번 할 때마다 페이스 아이디로 언락을 해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회의를 정말로 많이 하기에 계속 켜놓고 회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매직보드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키 기능 중에 락 기능이 있기에 락을 할 경우에는 그냥 버튼으로 눌러서 잠금 기능을 사용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알림에 관해서는 설정 그리고 알림에 가셔서 여러분이 원하시면 알림을 끌 수가 있고 시간 지정을 통해서 설정하실 수가 있지만 저는 일단 다 꺼놓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애플워치가 있고요. 아이폰도 있기 때문에 알림은 아이폰으로 받고 아이패드는 꺼놓습니다. 여러분이 하나하나 다 보시고요. 필요 없는 것은 꺼놓으시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매직 키보드에 기능 키들이 들어오면서 맥북에서 사용하던 기능들이 원터치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와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 스팟라이트입니다. 그냥 뭐든지 스팟라이트로 타입을 해서 찾아보세요. 웹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메모, 문자 등등에서 다 검색을 해주기 때문에 찾는 시간이 많이 줄여듭니다. 지금 매일같이 일하는 곳에도 가지고 다니고 집에서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영상 녹화 시간으로 내일부터 한국에서도 예약 판매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욱더 아이패드를 관심이 가지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 감사드리며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